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SKC, 글라스 기판의 선두주자라는 제목으로 미래에셋에서 발간해주신 리포트입니다. 예. 미래에셋의 이진호 연구원님 그리고 김태형 연구원님께서 발간을 해주셨고, 이 리포트를 같이 읽어볼 때 단어 선택이나 구성 그런 부분들을 창작자분들께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글이 나왔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는 그런 자세로 여러 앵글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SKC는 이제 글라스 기판으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박 사업도 하고 화학 사업도 합니다. POPG라는 화학 제품을 하는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화학이나 동박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고 글라스 기판 관련 때문에 가져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퀀트K에서 최근에 말씀드린 이제 글라스 기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SKC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3.7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 유지했다. SKC의 목표 주가는 기존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글라스 기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해서 반도체 소재의 밸류에이션에 50%의 프리미엄을 주었고, 글라스 기판의 실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편이지만, 작년 인텔이 글라스 기판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죠. 1조 3천억 정도 넘죠. 그래서 투자 발표와 동사의 상업화 목표 시점을 2023년으로 잡은 것에 비해 동사는 동시에 상업화 목표 시점을 2023년으로 잡은 것에 비해 동사는 선도업체로서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게 인텔의 어떤 타임라인보다 빠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글라스 기판에 대한 기대감과 상저하고 실적을 기록할 배터리 사업에 대한 동박 실적 개선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한다. 이 회사가 실적을 보시면 동박 사업이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한 30에서 40%가 되고요. 화학 사업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 동박 사업을 여기서 보시면 지금 2024년, 25년에 대한 예상치인데도 2023년에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다면 동박 쪽에서 지금 그거의 반 정도, 500억 정도 한 2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사업은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다가 지금 700억 정도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나고 올해, 그리고 내년부터 좀 좋아지는 상황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동박 쪽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동박이 어떤 2026년 정도에 쇼티지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까지는 조금 오버 서플라이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리뷰를 하자면 아직은 어려운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박이 또 안 좋은 부분은 말레이시아 공장이 정상 가동 이전 램프업 비용 등으로 좀 비용이 좀 증가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간 이유는 결국은 싼 인건비하고 싼 전기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넥실리스 자회사가 결국은 동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적자폭이 좀 크다. 한 분기에 지금 4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2024년 2분기 프리뷰를 점진적 개선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박은 하반기에 다가갈수록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량 확대 및 배터리 시장의 개선을 기대한다. 배터리 시장의 개선을 기대는 아직 모르겠고, 다만 하반기 갈수록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량을 확대하면 한국에 있는 공장을 좀 줄이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아마 단가 부분에 있어서, 원가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역시 AI, 데이터 센터형 비메모리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매출 수익성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지금 매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직은 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SKC에 대한 소개를 잠깐 마치면, 원래는 이제 화학회사였다가 동박 그리고 자회사를 갖췄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소재 쪽에 이제 앱솔릭스라고 하는 자회사 통해서 글라스 기판을 지금 하고 있죠.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우리 퀀트키에서 이제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포트 바로 하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글라스 기판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지만 이 SKC라는 기업이 어플라이드라는 그 글로벌 3대 장비 업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플라이드가 SKC에 글라스 기판 관련된 투자를 500억이나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앱솔릭스 쪽으로 500억 집행했고, 실제 영업하는 부분도 앱솔릭스를 SKC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플라이드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가 미국 공장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플라이드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KC 쪽에서 관련된 이제 업체들,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인텔, 삼성전기, SKC, 캠트로닉스, LPKF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관련 기업 리포트 이외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5월 6일 4시에 나온 기사인데, 이걸 보시면 삼성전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9월부터 반입을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제품을 내년에 양산해서 26년에 양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캠트로닉스, LPKF 얘기 나왔고, 필옵틱스, 중후엠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포트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부분이 뭐냐고 한다면 이 부분이었어요. 그 SKC 사업 일정을 보시면 반도체 지원법 협의, 여기에 지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고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 미국에 만들었던 지원금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글라스 기판이 빨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 갑론의박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기술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칩셋에 대한 수혜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 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 어떤 M&A 같은 게 반도체 업계나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M&A가 그렇게 잦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 미중 무역 분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패권 전쟁과.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업을 M&A 하려고 봤을 때 관련 기관들에서, 어떤 기관이나 국가들에서 어떤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체가 되거나 안 해준다는 거죠. 특히 뭐 미국이 한다 그러면 중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한다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고 하니까 M&A가 사실 크게 성사될 수 있기엔 좀 그렇게 좋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기업들 내에서 오게닉 R&D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는 R&D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 R&D 비용이 증가하면 이런 그 새로운 개발건들이 더 많아지고 더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C가 지금 2025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런 일정을 땡길 수 있는 거는 결국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멘톡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멘톡 강의 패키지를 열었는데, 반도체 섹터, 재무제표, 종목 발굴, HTS 사용 방법, 기술적 분석까지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 많은 그 강의들이 한 군데 이제 패키지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리뷰들을 보시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좀 그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끝이 정해져 있는 공부기 때문에 빠르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매수매도 시점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종 계속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읽어보고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댓글이나 피드백을 주시면 이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도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